그거는 저희도 갔다 오는 리포터로 해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죄송해요. 좀 몇 가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어요. 의회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부는 싫고 놀고는 잡은 거죠. 그게 연수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의원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앞다퉈 비행기 표를 예약해서 유럽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의 명목은 공무 국외 출장,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온다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해외 출장이 세금이 투입되는 의정 활동이라는 점이죠. 지난 연말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세금으로 여비를 쓰며 다녀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연 적절했는지 이럴 수 이슈에서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전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16명이 6박 8일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사유는 공무 국외 출장.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유럽의 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해 온다는 목적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여비는 1인당 평균 480만 원, 전체 7,700만 원가량입니다. 8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인 의원들의 연말 해외 출장, 적절했을까요? 제작진은 교수, 전직 의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함께 계획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지금 연수 일정 보면 우리가 유럽에 여행할 때 가는 그런 여행 코스인데? 아마 어떤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을 테고 이게 이제 연말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예산으로 어쨌든 소멸될 것이 분명해지니까 서둘러서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시작부터 결과까지 좀 그 계획도 좀 엉망이고 좀 불투명한 해외 연수 이런 과정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납득할 수 없었던 대전시 의원들의 국외 출장. 먼저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대전시의회 이재경,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8명은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로마 바티칸 박물관, 폼페이 유적지를 다녀왔고 이병철, 송활섭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8명은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마드리드, 산미구엘 시장, 아트지구를 거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이 장소들은 누리집의 검색만 해도 정보가 자세히 나오는 나라별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일정으로 어떻게 시민들 펼쳐가겠어요. 이건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하게는 이제 작년에 미국 쪽으로 갔으니까 올해는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나라를 먼저 정하고 그 중간중간에 공모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 그거는 외유성으로 흐르게 돼요. 일정만 봐도 해외 연수 목적보다 여행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 그렇다면 대전시의회가 연말 국외 출장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고 정책에 반영할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해외 연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갔다 온 사람은 없고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좀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근무 시간 중에 찾아갔지만 관계자가 없다며 답을 회피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 이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에서 해외 연수 갔다 온 거는 관련해서 공무원 접수하고 이제 몇 번 인터뷰 요청드렸었는데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그거는 저희도 갔다 오는 리포터로 해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죄송해요. 좀 몇 가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게
규정상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대체하겠다는 이병철 의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후로 이병철 의원은 제작진의 연락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광지 일색의 일정뿐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준비 과정에서 여행사 선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의원단의 지인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연수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여행사 이제 할 때 그 지인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그런데 제가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아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통해 연락이 와서 브리핑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선정이 된 이유가 네. 현지에다가 막 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이 된 거예요. 지인은 맞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했다는 답변. 그렇다면 의원단이 여행사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담당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그 해외 연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저희 그거 네. 의회 차원에서 그냥 말씀 인터뷰 안 하기로 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제가 관계자가 아니어서 저도 저는 잘 그냥 전달받은 거 전달해드려요. 여행사가 동행한 연수에 참여했던 의원 중 한 명과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정명국 의원님이시죠? 네.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 거죠? 네, 그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하고. 해외 출장에 대해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한 대전시 의회. 이게 지방자치 부활된 지 작년이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여행사한테 다 맡기는 경우죠. 근데 사실 잘 보시면 관 쪽에서 하는 모든 건 입찰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여행만큼은 해외 연수, 국내 연수만큼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입찰 붙여서 가게 되면 이게 훨씬 싼 가격으로 목적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해외 출장. 주먹구구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다 보니 천안시의회에서는 어이없는 분쟁도 벌어졌습니다. 천안시의회가 세금 1억 2,700만 원을 들여 튀르키예를 가려다 취소됐는데요. 2달이 지났지만 천안시는 여행사에 지불한 경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해외 출장비 미반환 사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천안시의회를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이태원 사고 때문에 국가 애도기간 국가 애도기간 선포됐고 국외 출장 자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계약서가 이제 작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하기가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긴 겁니다. 천안시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선입금했는데요. 위약금 산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생긴 겁니다. 시는 표준 거래 약관에 따라 30%인 3,800만 원을, 여행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52%인 6,600만 원을 주장하는데요. 천안시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벌어진 분쟁입니다. 그러면 이번 공식 초청에서 같이 업무를 이제 진행했던 여행사는 그럼 어떻게 컨택이 된 건가요? 의장단 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1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공개 입찰 절차 없이 의장단이 선정했다는 대답. 여행사 선정에 참여했던 의원을 찾아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의장단에서는 각자 뭐 여기는 어때 저기는 어때 그렇게들 얘기가 나온 거를 그냥 취합을 해가지고 그냥 의장님 정하시겠지 그럴 거는. 그리고 정말 그때는 번개불에 콩 튀길 정도로 바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사실 이게 미스는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어요. 의회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수는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 그런데 천안시의회에서는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국외 연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끝내 4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연말 네덜란드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이전 출장비가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출장을 다녀온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심사를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끝났던 시점이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전체적 의원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일이 진행됐다는 걸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겹쳐서 가면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살짝 피해 가면은 좀 덜 맞겠다 싶었던 것도 있겠네요. 언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튀르키예 때문에 이제 그쪽이었던 거고, 네. 저희들하고는 그건 또 별건이었죠. 해외 출장비가 미반환된 상황에 연이은 해외 출장. 의원들은 문제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원들의 연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행정에 뭔가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원이 됐으니 내가 고생했으니 뭔가 좀 보상을 받아야지. 연수가 지금과 같은 성격이면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의회 출범 30년, 반복되는 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제작진은 대전 충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프랑스와 독일은 총 8번, 중국 6번, 일본 5번, 미국과 스위스는 4번을, 슬로베니아는 3번을 다녀왔습니다. 연수 목적을 보면 선진 관광 문화, 도시 재생, 스마트팜 벤치마킹으로 모두 비슷했습니다. 매번 같은 국가를 비슷한 목적으로 다녀왔던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과 연수를 막기 위해 2019년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결과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심사 규정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만든 핵심적 근거는 사전에 공무국외 연수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심사위원 구성이 의장의 몫이고 결국 그렇다 보면 아름아름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후에 제출하는 국외 출장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한 출장 보고서를 보면 기행무 수준으로 사진을 수록해 내용을 채우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에 국가 정보 내용을 그대로 베껴오기도 했습니다. 1년간 공무국의 연수를 한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도 제대로 된 공무국의 연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정책에 입안되거나 조례를 제정한 건수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들의 해외 출장을 혈세 낭비로 바라봅니다. 자기 돈 갖고 그렇게 가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은 이런 연수가 없어요. 세미나를 하죠. 지금 미국의 사례가 대단히 재밌는 겁니다.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불러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보면 자기가 뭔 도움이 된답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문가 많잖아요. 그분들 모셔다가 몇 날 며칠이나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는 싫고 놀고는 잡은 거죠. 그게 연수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논란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하지만 이들은 올해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전면 금지에 대해서
국민의 70.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는 해외의 선진 문화와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고지곧대로 믿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작진은 지난 연말 성탄절을 끼고 7,700여만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간 대전시 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무슨 목표를 갖고 또 어떤 부분을 보러 해외 연수를 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물음조차 의원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외유성 해외 연수가 개선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 낭비가 계속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것입니다. 대전역 뒤편 정동에는 300여 미터 거리에 주거 취약 지역인 이른바 쪽방촌이 있습니다. 춥고 힘든 쪽방촌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제 방 낮 기온이 영상 2, 3도입니다. 작년 겨울에 자고 났더니 머리맡에 물이 얼었어요. 여름은 폭염, 겨울은 한파. 거기 사는 분들은 전기장 하나로만 겨울을 아슬아슬하게 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이강산입니다. 사진가의 눈은 소외된 곳의 진실을 찾는 눈이어야 한다. 진실이 찾는 눈에 제가 얽매인 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가나 또는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곳, 좀 사회적 소외의 대상인 곳, 특히 철거 예정지인 연수계 제가 다큐멘터리 주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다큐 작가로서 저 한 사람이라도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전역 인근 정동 주변에 여인숙 쪽방촌 골목이 한 300여 미터 되는데 450여 명이 거주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일단 가족과는 인연이 끊어진 상태고 기초수급자로 혼자 사는데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는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빈곤 함정, 빈곤이 덫에 갇혔다고 하는데 자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무료 급식이라든가 하루 한두 끼를 먹고 사시는데 운동을 못하고 병약한 몸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바람에 점점점 신체 허약되고 정신도 흐려지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전통 여인숙 촬영을 처음 시작한 게 2007년 7월입니다. 포항 구룡포 매월 여인숙인데, 근데 실제로 여인숙은 하루 이틀 머물고 일주일 머물어서는 실내외 풍경 외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곳을 생존의 거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부득이하게 작은 방이지만 달방을 얻어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달방을 얻어가지고 한 3개월 이상은 고생을 많이 했죠. 일단 경계를 하죠. 그분들은 왜 왔을까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정직하게 접근을 했어요. 함께 살고 같이 먹고 그분들이 어울리자면 어울리면서 한 반년쯤 지나면서 한두 번씩 초상권 허락을 받고
그러한 진정성 등을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계신 여인숙 사장님이나 관리자 어른 형님들이 이강산 작가를 도와줍시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상권 허락된 분들에 한해서 촬영을 했고 그 사진집이 작년에 출간된 다큐 사진집 여인숙입니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하지만 지난해 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와 상가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비대위가 보상 문제를 놓고 사업 시행자인 LH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철거 보상 완료 시기가 2021년 10월이었어요. 건물주라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시공사의 보상이 미미한 거기 때문에 보상 시비로 철거 보상이 계속 연기되고 철거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세입자인 정말 취약계층, 약자들은 폭염과 한파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 50년을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살 수 있느냐. 그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그냥 건축, 주택 져가지고 가서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인권과 생존권 아우르는 자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책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나 시공사에서는 그쪽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요 계란 가져왔어요. 구운 계란. 구운 계란이요. 맛있게 잡수세요. 이거 까서 먹으면 좋아요. 소금 여기 있고. 네, 고맙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지냈어요? 추운데. 그래도 좀 곰팡이가 조금 피긴 하는데. 아, 그렇지. 네,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것저것 따지면 됩니까? 지금 왜 그래? 아니 형님이 뭐가 나하고 다른 게 있어? 똑같지. 손 차가운 거 봐. 부인까지 함께 와서 또 떡국까지 끓여서 예, 가지고 예,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우리가 뭐 더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래. 가장 참 위험하고 가슴 아픈 게 선입견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은 가정과 좀 문제가 있어 나왔거나 자기 삶을 스스로 방치했거나 이런 식으로만 폄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는 아내였고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뒷골목 또는 한 평짜리 달방에 거주하는 것이죠. 이거 덕분에 아주 고생하고 후원 물품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단우님, 무릎 꿇지 말고 이거 잡수시고. 아이고 항상 욕봐. 그다음에 이거는 형님하고 같이. 예. 그다음에 친구가 사과를 보냈어. 사과. 근데 사과 알이 작은데 달어. 아 괜찮아. 그것도 고마워. 다 고마운 거예요. 여인숙 쪽방촌에 하루 3끼 먹는 분은 없습니다. 몸이 약한 분이나 수급비가 없는 분들은 무료 급식 하루 한 끼. 그나마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은 급식을 갈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줄 서서 타서 갖다 드렸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생필품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목적은 글과 사진 목적도 있지만 철거 보상 작업 과정에서 서류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달방 가족들께 약속을 했어요. 저희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의 소유자, 인권의 소유자라는 거,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 철거 재개발은 영원한 것이고 전통주의도 앞으로도 20, 30년 더 이어질 겁니다. 저희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현재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힘들기만 합니다. 대전시는 물론 우리 모두 이곳 주민들의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시민들의 공분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보면 아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해외 연수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이니 그 정도는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냐는 속마음은 아닐까. 정치인의 권리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며 이는 막중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활동은 불특정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겠지요. 책임보다는 권리를 앞세우는 정치인들. 선거 때는 시민의 종으로 봉사하겠다고 외치더니 배지 하나에 어느새 나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